그래서 우리 진도를 좀 그래도 나가 볼까요? 앞에 질문 있니? 앞에 시너지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시너지를 안 네? 그럼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는 걸로 하죠. 네,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는 걸로 하고. 수학하. 이제 마지막 단원이네요. 자, 이제 조합이야, 조합. 우리 순열의 정의가 뭐였지, 순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r개의 서로 다른 자리에 나열까지 하는 게 순열이었지. 그러니까 순열은 배열한 게 의미가 있어서 실제로 나열까지 하는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불렀거든. 봐봐. 순열을 좀 복습할게. 봐봐. 순열 기호를 우리가 이렇게 썼단 말이지. NPR 이렇게 썼잖아. 그리고 이 녀석의 의미가 총 두 가지로 의미를 이제 분리할 수 있어. 첫 번째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 요 행동 하나. 일단 내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r개를 나열할 거니까 첫 번째 행동은 뽑아야 되는 행동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두 번째 행동이 r개를 나열한다야. 근데 이 r개를 나열한다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를 그냥 우리가 r개를 r개의 자리에 r팩 이렇게 쓸 수 있었어.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 이거지. npn. n개 중에 n개를 뽑아서 n개의 자리에 나열하면 n개 중에 n개를 내가 다 뽑아오는 건 한 가지밖에 없잖아. 10명 중에 10명 다 뽑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얘를 계승 n팩토리얼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n개 중에 n개를 뽑는 거 한 가지, n개를 나열하는 게 n팩. 그래서 우리가 r개를 나열하겠다는 거 우리가 r팩 이렇게 부를 수 있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뽑는다 라는 이 녀석은 우리가 오늘 배울 조합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즉 순열이라는 건 뽑는 가지수 조합에다가 나열하는 가지수를 곱해놓은 상태야. 뭐라고? 이 녀석은 순열은 NCR 이게 조합의 기호야. N개 중에 R개를 뽑겠다라고 하는 저 조합이라는 거에다가 R개를 나열하겠다라는 이 R팩을 곱해놓으면 그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의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얘 뭔지 알고 얘 뭔 줄 아니까 그러면 NCR이라는 녀석도 이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 NPR이 얘랑 얘 곱한 거니까 얘는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NCR은 R팩분의 NPR이라고 기호를 씁니다. 오케이? 자, 연습 좀 해볼까요? 자, OCE라는 이 녀석은 어떤 의미야? 5개 중에 2개를 뽑아서 그지? 5개 중에 2개를 뽑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NPR 이 녀석을 R팩으로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그러면 얘가 2고 얘가 2고 OP2를 2팩으로 나눠주는 건데 얘가 2 곱하기 1인 거고, 그죠? 얘가 5 곱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지. 자, 다시 OC3이라고 하면 얘는 OP3이라는 녀석을 3팩으로 나눠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몇 개 더 연습합시다. 7C3이 되면 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써줘 요즘에. 7P3을 3팩으로 나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죠? 얘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7P3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3 팩이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 그렇죠. 자, 7C4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4팩분의 7P4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를 계산해 보시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됐니? 자, 좀 일반화를 좀 시켜봅시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아, OC가 나오면 5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를 곱하고? 2개를 곱하고 이거의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OC3이 나오면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하고? 3개를 곱하고 3팩으로 나눠주고 7C3 아 숫자 너만큼 곱해야 되는 거구나 7부터 시작해서 맞니? 그래서 7, 6, 5, 3, 2, 1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지.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이거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데 되지? 그럼 얘네들 서로 어때? 같죠? 이거 이렇게 약분해도 되는데 되지? 그럼 얘네들 어떻지? 같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아, NCR이라는 요 녀석은 결국 얘하고 얘 더하면 5잖아. 그지? 누구? 얘하고 얘 더하면 5잖아. 그러니까 아니 하나 더 연습하자. 봐봐. 내가 7C2를 한번 계산해 볼게. 그럼 얘는 7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7C5를 계산해 보면 얘가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약분 처리하면 결국 얘네들이 어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 아, NCR이라는 요 녀석은 NCN-R 것으로 같구나. OC는 5에서 2 빼면 3이니까 OC3이랑 같고 7C3은 7에서 3을 빼면 4니까 7C4랑 같고 7C2는 얘에서 얘를 빼면 5니까 7C5랑 같다. 따라서 NCR은 NCN-R과 같다. 10C3은 10C7과 같고 9C2는 9C7과 같고 9C3은 9C6과 같다. 이런 것이. 이게 조합이라는 녀석이 뽑는 거에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잘 생각하면 내가 10명 중에 2명을 뽑을 거야. 10명 중에 2명을 뽑을 거면 10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내가 딱 갖고 오는 거랑 10명 중에 2명을 남기기 위해서 8명을 뽑아서 갖다 이렇게 놓는 거랑 결국 내 앞에 남아있는 건 2명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10명 중에 2명을 뽑는 거랑 10명 중에 8명을 뽑는 건 서로 같다. 라는 의미가 조합이죠. 자, 이런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 따라서 우리가 지금 수녀를 다 배웠기 때문에 조합이라는 녀석은 수녀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해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보죠. 조합. 뽑는 가지수야. 뽑는 가지수. 뽑는 가지수. 즉 NCR이라고 쓰고 의미는 서로 다른 N개 중에 서로 다른 R개를 어떻게 하겠다? 뽑겠다 라는 의미야. 자, 뽑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게 되는 거지. 내가 A, B, C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 중에 2개를 뽑고 싶은 거야. 그러면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일단 A, B를 뽑을 수도 있고 그치? B, A를 뽑을 수도 있고 A, C를 뽑을 수도 있고 C, A를 뽑을 수도 있고 B, C를 뽑을 수도 있고 C, B를 뽑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내가 뽑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봐봐.
내가 이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중에 이거를 뽑고 이걸 뽑아서 이렇게 두 개를 뽑았어. 그래서 얘를 뽑고 얘를 뽑은 거랑 그러면 나 뽑은 거 요 두 개 뽑은 거지. 얘를 뽑고 얘를 뽑는 거랑 뽑는 입장에서만 보면 결국 뽑아진 건 파란색 하나 흰색 하나 이렇게 뽑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뽑고 얘를 뽑은 거랑 얘를 뽑고 얘를 뽑은 거랑 결국 나한테 뽑힌 건 이 두 가지거든. 그러니까 중복이니까 우리 경우의 수는 중요한 게 있잖아. 중복 없이 빠짐없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복이라는 얘기야. 얘하고 얘가 중복이고 얘하고 얘가 중복이고 얘하고 얘가 중복인 거지 이렇게. 맞지?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6가지는 사실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두 자리에 나열한 형태인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있어서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두 자리에 나열하면 A, B가 뽑았을 때 2개, A, C 2개, B, C 2개 이렇게 해서 총 6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얘하고 얘가 서로 중복이고 얘하고 얘가 중복이고 얘가 중복이어서 사실 이때 뽑힌 이 두 가지가 자리를 바꾼 것만큼은 중복인 거잖아. 그래서 걔로 나눠주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3C2라는 조합이 된다는 거죠. 됐니? 넘어가죠. 문제를 풀어보면 사실 별거 없긴 한데 봐봐요. 자, 5명의 학생 중에 대표 2명을 뽑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5명의 학생이 있어. 대표 2명을 뽑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대표 2명이니까 얘네를 그냥 2명을 뽑기만 하면 그만인 거지. 뽑아갖고 얘를 대표 1, 얘를 대표 2 이렇게 시키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OC 2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리고 계산은 5 곱하기 4, 2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3개 모두 다른 10개의 색연필 중에서 4개를 선택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10개가 있는데 4개를 뽑기만 하겠다는 거지. 여기 어디를 봐도 나열의 개념이 없지. 뽑는다는 개념이 있는데 나열의 개념은 없잖아. 그러니까 조합인 거야 얘가. 그래서 어떻게? 10개 중에 4개를 뽑겠다 라고 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분의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랑 똑같은 게 누가 있다고? 10C 6 요 녀석하고 서로 같은 의미라고. 그죠? 자, 넘가 볼게요. 자, 조합수의 성질 요거 정리를 아까 우리가 좀 일반화를 시키지 않았지만 했었단 말이지. 그지? 봐봐. 우리가 NPR이라는 요 녀석이 이랬었다고. N개 중에 R개를 뽑는 행동과 R개를 나열하는 행동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었고, 따라서 얘를 NCR, N개 중에 R개를 뽑는 행동과 R개를 나열하는 행동으로 구분을 지은 다음에 순열에서는 얘가 주인공이지만 조합에서는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로 정리. 그러면 NCR이라는 요 녀석은 R팩분의 NPR이다 이렇게 쓰는 게 가능했다는 얘기지. 자, 근데 얘들아 봐봐. 이 NPR을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지. NPR은 기억나? OP라고 얘기하면 얘는 5 곱하기 4였잖아. 맞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아니지? 소위 빨간 크게 약분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잖아. 5팩. 그리고 얘를 3팩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요 3이라는 녀석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도 됐었지. 이거 빼기 이거. 맞아? 그니까 5 빼기 2팩 이렇게 쓸 수 있었으니 그러면 NPR이라는 요 녀석은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겠네? N팩 N-R팩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좀 마저 정리를 해보면 얘를 결국 요 녀석을 R팩으로 나누는 거니까 NCR이라는 요 녀석은 N팩을 R팩으로 N팩을 R팩으로 한번 나눠주고 뭘로 한번 더 나눠주고 N-R팩으로 한번 더 나누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연습. 5C3을 계산하게 되면 얘는 5팩, 3팩, 얘에서 얘 빼면 2팩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7C3을 계산하게 되면 얘가 와서 7팩, 얘가 와서 3팩, 얘에서 얘를 뺀 4팩 이런 게 가능하고, 10C3을 하게 되면 얘가 와서 10팩, 얘가 와서 3팩, 얘가 와서 7팩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10C7을 하게 되면 얘가 와서 10팩, 너가 와서 7팩, 너에서 너 빼니까 3팩 이렇게 돼서 이 두 녀석이 서로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조합이라는 녀석이 갖는 성질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요거. 내가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고 싶은 거야. n개, 이거 nc0이잖아. nc0은 n개 중에 내가 하나도 안 뽑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 안 뽑고 싶은 거니까. 맞지? 얘는 어떤 의미지? ncn이지. n개 중에 내가 n개 다 갖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약속. nc0과 ncn은 서로 같은데 얘는 1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아까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ncr과 ncn-r, OC2와 OC3은 서로 같고 7C3과 7C4는 서로 같다. 즉,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해서 이 앞에 있는 녀석이 되면 서로 같은 녀석이다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 이런 녀석들도 나와 있네요. 봐봐요. 자, 3번. NCR은 n-1cr-1 더하기 n-1cr과 서로 같다. 즉 무슨 얘기냐면 4C2 더하기 4C3을 하게 되면 5C3과 서로 같다라는 의미야. 오케이? 자, 10C3 더하기 10C4를 하게 되면 얘는 11C4랑 서로 같다 이런 의미인데, 쟤를 이제 증명하는 과정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증명하는 과정을 보여줄 건데 우리는 그냥 이런 거야. 일단 알고는 써먹어야 되니까 앞에 게 서로 어떻고 앞에 게 서로 같고 뒤에 게 얼마 차이나? 뒤에 게 1 차이 나면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1 더해서 뒤에 있는 녀석 중에는 더 큰 숫자를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얘기. 자, 얘를 이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냐면 이런 거에서 써먹을 수 있어. 뭐 요런 녀석이 있었을 때 얘네 계산하면 얼마지? 앞에 거 서로 같으니까 5, 뒤에 거 중에 큰 거 맞아? 이 두 녀석을 비교해보면 앞에 게 서로 같고 뒤에 거 1 차이, 앞에 거 서로 같고 뒤에 거 1 차이, 앞에 거 서로 같고 뒤에 거 1 차이.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하라 그러면 얘를 계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얘가 얼마? 8C 2 28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기억하셔야 돼. 얘가 사실 n-1, n-1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가 좀 보기가 썩 좋진 않아. 그지? 좋진 않아서 이 녀석을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NCR 더하기 NC R-1 이런 녀석이었다면 앞에 게 서로 같고 뒤에 게 1 차이라면
앞에 거 1 키우고 뒤에 거는 큰 거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증명 한번 해볼까? 봐봐. NCR 좌변 먼저 정리해보자. 좌변 먼저 정리하면 좌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N팩 R팩 N-R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맞아요? 얘는 N-1C R-1이라는 요 녀석은 얘가 와서 N-1팩 얘가 와서 R-1팩 얘에서 얘를 빼면 N-R팩 이렇게 정리가 되죠. N-1C R이라는 녀석을 하게 되면 N-1팩 얘가 와서 R팩 얘에서 얘를 빼니까 N-R-1팩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랑 똑같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내가 한 번 더 해볼 생각. 자, 그러면 아이고 R팩 N-R팩 분의 N팩은 N-1팩에다가 R-1팩 곱하기 N-R팩 더하기 R팩 N-R-1팩이 될 거고 N-1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 얘 지금 덧셈이에요.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좀 나눠볼게. N 곱하기 N-1팩 이렇게 나눠도 되나? 맞아요? 됐어? 제한이 됐어?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약분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약분하는 거 가능하지. 내가 여기 있는 요 R팩 요 R팩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 R 곱하기 R-1팩 뒤에 붙어있던 요 녀석은 그대로 N-R-1팩 얘는 R-1팩 곱하기 요 녀석을 내가 이렇게 써도 되나? N-1에다가 곱하기 N-R-1팩 이렇게 써도 돼? 맞아? 요거 여기 이렇게 잘라져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 녀석도 마찬가지. 이 R팩을 R 곱하기 N 이거 R-1팩이라고 쓰고 요 녀석을 N-R 곱하기 N-R-1팩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럼 분모에 있는 녀석들을 쭉 봐봐. 분모를 보면 얘를 다 갖고 있거든. 맞니? 오케이, 약분. 이렇게 지워도 되지? 또 분모를 봤더니 또 누구도 갖고 있냐면 얘도 다 갖고 있어. N-R-1팩.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좌변은 누가 남냐면 좌변은 R 곱하기 N-R이 남고 N 이렇게 남아요. 는 요 녀석이 N-R분의 1 이렇게 하나가 남고요. 더하기 여기는 R이 있었으니까 R분의 1 이렇게 하나가 남나요? 좌변에 있는 녀석을 좀 통분을 좀 해볼게. 좌변을 통분하면 얘하고 얘가 곱해지면서 R 곱하기 N-R이 될 거고 얘가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면 R 얘가 올라가면 N-R 더하면 N 맞죠? 결국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떠지? 같죠? 같지? 결국 NCR이라는 요 녀석은 N-1C R-1 더하기 N-1C R과 서로 같은 건데 결론은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나랑 1 차이가 나면 너가 1 커져서 오고 큰 녀석이 온다. 마지막으로 연습. OC3 더하기 OC2를 하게 되면
같고 1차이니까 6C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 오케이?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기 있는 1, 2, 3번은 너희가 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필수 내용입니다. 오케이. 자. 자, 그래서 이래. 봐봐. 서로, 이거 근데 의미로도 좀 볼게.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봐봐. 내가 A, B, C, D, E 중에 세 개를 선택하고 싶은 거야. 세 개를 뽑고 싶은 거지. 그걸 내가 한 번에 계산하면 5개 중에 세 개를 뽑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근데 내가 얘를 두 가지 입장에서 나눠서 생각해 볼게.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그 3개 중에 요 A라는 녀석이 들어있는 3개하고 저 A가 없는 3개를 생각해 보자고. 봐봐. 나는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거거든. 5개 중에 요 5개가 있잖아요. 여기 5개 중에 3개를 뽑을 건데 3개를 뽑다 보면 요 녀석 얘가 포함된 3개도 있을 수 있고 얘가 없는 3개도 있을 수 있지. 근데 결국 요거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5개 중에 3개를 뽑을 때 얘가 포함된 3개하고 얘가 포함되지 않은 3개는 절대로 중복이 생길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3개를 뽑을 건데 얘가 있는 거하고 얘가 없는 건 절대로 중복될 수가 없는 거지. 맞지? 자,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A를 포함한 3개 A를 포함해서 3개를 뽑는 경우와 A가 없는 상태로 3개를 뽑는 경우를 더하면 이 두 녀석을 더하면 결국 얘랑 같겠지. 맞잖아? 3개를 내가 다 뽑을 건데 내가 3개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던 3개를 뽑다 보면 3개를 막 뽑다 보면 얘가 포함된 3개를 뽑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얘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3개를 뽑는 경우도 있을 테니 결국 걔네를 다 합치면 3개를 뽑는 거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를 포함해서 3개를 뽑는 경우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A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A를 먼저 뽑아놔. A를 포함한 3개, A를 포함해야 되니까 A를 먼저 뽑아놔. 나는 원래 5개에서 3개를 뽑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A를 먼저 뽑았네. 여기 몇 개 남아있지? 4개 남아있지? 나 몇 개만 더 뽑으면 되지? 2개만 더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를 내가 이렇게 부를 수 있어. 맞니? 자, 그러면 A를 포함하지 않는 3개를 뽑는 경우를 생각해봐. A를 포함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가 A야. 그러니까 얘는 내 관심 밖이야. 아, 너는 거기 빠져있어. 그럼 난 몇 개 중에, 남아있는 몇 개 중에? 남아있는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야 되지? 3개를 뽑아야 되니까 얘가 이런 의미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얘랑 같은 거니까 4C 더하기 4C3은 5C3과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런 논리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의 수하고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각각 더하면 그러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거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보죠. 자, 여기 나와 있네, 그죠? R개를 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고 이런 의미니까. 자, 저 위에 있는 NCR은 NC N-R과 같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증명하는 내용도 아까 정리 한번 해줬었고요, 그죠? 자, 요것도 한번 설명해 줬었고요. 자, 도형의 개수,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뭐 평행사변형의 개수인데 우리
직선이라는 걸 하나 이렇게 하면 봐봐. 어떤 점이 하나 있어. 우리 직사방향 다 배웠으니까.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지? 무수히 많죠. 이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아. 그런데 또 다른 한 점이 있어.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죠.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지. 근데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 위에 이 직선 위에 또 다른 한 점을 잡아봐. 이렇게 한 점 더 잡을게.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구해도 요거, 얘하고 얘를 갖고 직선을 구해도 요거, 얘하고 얘를 갖고 구해도 요거, 얘하고 얘를 갖고 구해도 결국 요 직선을 의미하는 거니까 직선을 만들려면 어떤 직선의 개수를 세려면 직선의 개수를 세려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 누구?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어떤 두 점을 골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말이 좀 이상하다. 봐봐.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볼게. 봐봐. 내가 이렇게 자, 이런 녀석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이렇게 일단 난 직선을 만들려면 점이 두 개 필요하다는 건 알아. 점이 하나밖에 없으면 직선을 만들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 5개 중에, 이 6개 중에 점을 2개 가져올 생각이야. 그러면 직선을 만들 수 있어. 맞니? 그래서 나는 6개 중에 2개를 갖고 오면 일단 직선이 되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어떤 게 문제냐면 이 세 점이, 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보니 얘하고 얘를 갖고 와서 직선을 만들어도 이거, 얘하고 얘를 갖고 와서 만들어도 이거, 얘하고 얘를 갖고 와서 만들어도 이 직선을 의미하니까 중복이 생겨. 근데 우리 경우에서는 중복이 안 생겨야 되잖아. 그래서 난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2개를 뽑아오면 직선의 입장에선 중복이 생기는 거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몽땅 빼버릴 생각이야. 근데 그런 게 요 아래쪽에도 있네?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몇 개 있는 거지? 이런 게 2개 있는 거네. 근데 문제는 내가 3C2라는 거, 즉 이 세 개 중에 내가 2개를 뽑는 걸 다 빼버리면 사실 요게 직선 하나 있잖아. 직선 하나는 있잖아. 근데 이렇게 뽑는 것도, 이렇게 뽑는 것도, 이렇게 뽑는 것도 싹 다 빼겠다는 얘기는 이 세 점 중에 2점은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 세 점 중에 2개를 뽑아도 직선 하나는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최종적으로 몇 개를 더 더해줘야? 2개를 더 더해줘야 직선의 개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자, 선분의 개수하고 직선의 개수는 조금 달라. 근데 선분은 이렇게 한 직선 위에 4점이 있었을 때 얘네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이 4점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지만 사실 선분이라는 건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이 다 있는 거잖아. 그게 선분이 그렇잖아. 반직선은 시작하는 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없는 거고 방향만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선분의 개수를 셀 때는 이것 뽑은 거하고 이것 뽑은 거하고 이것 뽑은 건 다 다르니까 선분의 개수는 그냥 4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직선의 개수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1개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삼각형의 개수를 좀 볼게요.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지. 근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3점이 필요하긴 한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이야. 맞지? 그 3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으면 걔는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이제 다시 문제를 좀 해보면 얘를 갖고 이제 선분의 개수 먼저 구해볼게.
선분의 개수는 그냥 점이 지금 몇 개 있지? 9개 있지. 이 9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걔는 다 서로 다른 선분이야. 자, 이번엔 직선의 개수 한번 해볼게요. 직선의 개수.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건가? 9개 중에 내가 2개를 뽑긴 할 건데, 맞지? 이렇게 3개 중에 2개, 이렇게 3개 중에 2개, 이렇게 3개 중에 2개, 이렇게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 3개 중에 2개를 뽑은 건 모조리 다 중복이야. 맞니? 쟤는 이해 갔어, 여기까지? 안 갔죠, 너? 직선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직선도 점이 몇 개 필요하니까 2개 필요하니까는 9개 중에 2개를 뽑을 건데, 이거 중에 2개를 뽑는 건 얘하고 얘를 뽑은 거랑 얘하고 얘를 뽑은 거랑 얘하고 얘를 뽑은 건 결국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까지 이해 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이거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이 3점 중에 2점을 뽑는 건 중복이야. 맞아? 그러니까 난 여기서 빼고 싶었던 거야. 3개 중에 2개를 뽑았던 걸 빼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그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네.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빼버리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딱 멈추려고 봤더니 이상한데? 3개 중에 2개를 뽑는 건 얘하고 얘를 뽑는 것도 빼버렸고, 얘하고 얘 뽑는 것도 빼버렸고, 얘하고 얘 뽑는 것도 빼버렸으니 그럼 도대체 이 직선은 어디 간 거야? 이 직선을 표현하려면 최소한 이거 해서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플러스 8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지. 됐지? 왜냐면 여기 사실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들을 싹 다 뺐으니까. 자, 다시 그러면 삼각형의 개수. 자, 이번엔 삼각형의 개수를 볼게. 삼각형의 개수,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점이 3개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일단 난 9개 중에 3개를 뽑긴 할 건데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면 세 꼭지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는 없어서 삼각형이 되려면 점을 3개 뽑기만 하면 되긴 한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3점을 뽑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 9개 중에 3개를 뽑은 녀석을 살펴보면 이거 뽑은 녀석도 있을 거고, 이거 뽑은 녀석도 있을 거고, 이렇게 뽑은 녀석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너 3점은 한 직선 위에 있으니까 너네 3개 중에 3개를 뽑은 건 안 되니까 그런 거 싹 다 빼자.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걸 싹 다 빼자.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그런 게 8개 있어. 근데 직선일 때는 그래도 여기 직선 한 개씩은 있었으니까 플러스가 필요했지만 이 3개를 갖고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삼각형의 개수는 여기서 끝이라는 말씀. 오케이? 자, 다시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봅시다. 자, 평사의 정의가 뭐지? 평사의 정의. 자, 평사의 정의.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뭔가 얘네 이 윗변과 아랫변을 만들 수 있는 평행선이 몇 개 있을 거고 옆면 2개를 만들 수 있는 평행선이 몇 개 있을 거란 얘기냐,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얘 평행선이야. 자, 이렇게 가로로 평행한 선분 5개, 세로로 평행한 선분 5개
플러스가 혹시 어떻게 뽑아야 해요. 뽑아야 돼요? 조교쌤 아시죠? 조교쌤 알고 있을 거예요, 조교쌤이. 네. 그지? 자, 그러면 세로로 평행한 거 5개랑 가로로 평행한 거 5개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평사를 만들려면 이런 거 2개랑 이런 거 2개 있으면 되지 않을까? 맞니? 그러면 난 결국 평행사변형을 만들려면 이 노란 거 중에 2개를 가지고 오고 이 하얀 거 중에 내가 2개를 가지고 오면, 즉 내가 하얀 거 5개 중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갖고 왔고 노란색은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을 갖고 왔다면, 그렇다면 어떤 게 이런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지. 맞니? 알았어. 그러면 난 이러면 되겠네. 노란색 5개 중에 2개, 하얀색 5개 중에 2개. 이게 평행사변형의 개수. 가로선 중에 2개, 세로선 중에 2개. 오케이. 뒷줄에 넘어가서 문제를 좀 풀어보죠. 자, 선분과 직선의 개수 아까 다 설명했었고요. 자, 다 설명했었고요. 봅시다. 선분의 개수. 선분의 개수는 그냥 뭐 하면 된다고? 보여지는 점 중에 2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된다고? 보여지는 점들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돼? 62. 요게 끝이야. 그럼 직선의 개수도 일단 보이는 거 6개 중에 몇 개를 뽑긴 해야 돼? 직선은 점 2개, 그러니까 2개를 뽑긴 하셔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뽑히는 건 상관없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 이 3개 중에 2개 뽑히는 거.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얘하고 얘를 뽑히는 것도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얘하고 얘를 뽑히는 것도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고, 얘하고 얘를 뽑는 것도 이 직선을 의미하는 거니 저 3개의 직선은 다 지금 중복인 거잖아. 그래서 난 빼주고 싶은 거야. 6C2에서 3개 중에 2개,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 중에 2점이 뽑힌 건 빼주고 싶은 거야. 이 3점 중에 2점이 뽑힌 건 빼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게 몇 개 있어? 사실 요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 2에서 빼주고 싶은 거지. 이렇게 다 빼고 났더니 꼭 약간 집합 느낌 아니니? 아니야? 딱 집합 느낌 아니야, 이렇게? 이걸 했더니 얘네들이 막 중복이 생겼어. 그래서 어떻게? 너 빼줬더니 어라! 너가 한 번은 필요했는데 다 빼버렸네? 다시 한 번 더 해주는 거. 그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에서 중복이 되는 걸 다 빼버렸더니 어라? 한 번씩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계산되는 게 직선의 개수. 자, 삼각형의 개수는 내가 점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그래서 6개 중에 점 3개를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삼각형이 되려면 요 3개 중에 3개를 갖고 오는 건 안 돼. 요 3개 중에 3개를 갖고 오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3C3 한 직선 위에 있는 3점 중에 3점을 갖고 오는 거 안 돼. 그런 게 2개. 이렇게 끝난다는 이야기. 됐지? 저는 이해 갔어, 이거? 됐어? 응. 자, 조합의 계산 쪽으로 넘어가죠. 나이가 오늘 몇 시에 출발해야 돼, 여기서? 11시쯤? 11시 반이야? 자, 조합의 계산. 다음 2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증명하여라. 요거는 하지 않을게. 아까 우리 이거는 아니다. 하자. 요거 있죠. 요것도 너희 알고 있어야 돼.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R 곱하기 NCR은 N 곱하기 N-C R-1. 요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나중에 확률과 통계 쪽으로 넘어가면 이항정리라는 쪽에서도 요거 다시 나오거든.
그냥 어차피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고, 증명하는 과정은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좌변이 R 곱하기 요 녀석이 N팩 맞죠? 분의 R팩 N-R팩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얘가 N팩, R팩, N-R팩. 자, 는 N 곱하기 N-1팩 분의 R-1팩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면 N-R팩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녀석을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요만큼이 N팩이고요. 이렇게 약분하시면요 얘가 R-1팩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나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졌죠. 이렇게 이제 증명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말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 봐봐. 난 얘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 나는 지금 뭐가 됐던 간에 N개 중에 몇 개를 뽑고 싶은 거지? N개 중에 R개를 뽑고 싶은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에 곱하기 R이 있는 거잖니? 그럼 내가 이제 쟤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 R 곱하기 N개 중에 R개를 뽑는다라는 요 녀석은 내가 쟤를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난 일단 N개 중에 원래 N개 중에 몇 개를 뽑고 싶었던 거야? N개 중에 R개를 뽑고 싶었던 거지. 근데 얘는 봤더니 N-1개 중에 R-1개를 뽑은 거잖아. 결국 여기는 몇 개를 뽑은 거냐면 R-1개만 뽑은 거야. 몇 개 중에? N-1개 중에. 난 쟤를 이렇게 생각해. 하나 어디 갔지? 하나 어디 갔지? 분명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맞지? 맞잖아. 난 분명 R개를 뽑고 싶은 건데 얘는 N-1개 중에 R-1개만 뽑았네.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뭐야? 처음에 N개 중에 한 개 미리 뽑은 거구만. 처음에 N개 중에 한 개를 미리 뽑아놓고 맞지? 처음 N개 중에 한 개를 미리 뽑아놓고 그리고 남아있는 N-1개 중에 R-1개를 뽑아서 그래서 총 R개를 뽑은 거네? 라고 생각. 오케이. 라고 생각. 자, 그러니까 난 처음에 N개 중에 한 개를 뽑는 방법. 처음에 N개 중에 한 개를 뽑는 방법. 이게 N. 맞지? 그리고 남아있는 N-1개 중에 R-1개를 뽑는 방법. 근데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R이 곱해져 있고 여기는 지금 선생님 얘랑 지금 서로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봐봐. 내가 A, B, C, D, E가 있는데 이거 중에 세 개를 뽑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난 일단 이 5개 중에 한 개를 먼저 뽑아. 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이만큼. 5개 중에 한 개를 먼저 뽑아. 이게 5야. 그리고 남아있는 4개 중에 2개를 뽑아. 여기서 만약에 A가 나왔다 치자. 됐지? 그리고 여기서 B, C가 나왔다 치자. 됐니? 그러면 결국 난 뽑은 게 A, B, C 이렇게 3개를 뽑은 거거든. 맞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처음에 B를 뽑고 두 번째 4개 중에 2개 뽑은 게 A, C여도 얘가 되는 거고 처음에 C를 뽑고 그 다음에 A, B를 뽑아도 얘가 되는 거야. 즉 요만큼 중에는 어떤 중복이 생기는 거냐면
5개 중에 3개를 뽑았을 때 처음에 A 뽑고 BC 뽑아서 ABC가 되는 거랑 B를 뽑고 AC를 뽑아서 ABC가 되는 거랑 C를 뽑고 BA를 뽑아서 ABC가 되는 거랑 결국 요 3가지가 다 중복인 거잖아. 즉 요만큼이 뭐가 생긴 거야? 요거의 개수만큼 중복이 생긴 거야.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얘는 NCR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지. NCR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양변에 뭐를 곱해서? R을 곱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한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 난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게 목적인데 얘는 이런 의미라고. 일단 N개 중에 한 개를 미리 뽑아놓고 남아있는 N-1개 중에 R-1개를 뽑은 게 요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 R개만큼 뭐가 생겨? R개만큼 중복이 생기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원래는 요 R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이만큼 있어야 얘랑 같은 말인데 양변에 R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하겠다는 게 저 녀석의 의미예요. 오케이. 자, 넘기죠. 자, 조합의 개수. 집합 A가 이렇게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3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럼 잘 생각해봐요.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이런 집합 기호 안에 이 녀석들의 원소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집합을 배울 때 이런 걸 배웠단 말이야. 저 원소 나열법 표현되는 저 집합 기호 안에는 중복 없이 중복해서 적을 수 없다. 두 번째, 쓰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겠다. 오늘 로그 테스트 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시너지 로그 프린트를 애들 다 안 받았다고 해서. 아, 시너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마플 다 됐으면 시험 보시면 돼요. 그래요? 마플 교과서. 그래요? 네네네네. 그거 일부러 안 주신 거예요? 네, 아직 안 준 거예요. 애들 시험 봐주세요. 숙제 검사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중복 없이 쓰는 순서 상관없이 그리고 규칙이 있으면 줄임표를 사용할 수 있다. 땡땡땡. 이런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난 여기서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나중에 이제 중복 없다는 요 말은 나중에 이제 너희가 확률과 통계로 넘어가면 중복 순열이 안 되는 거고 중복 조합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걸 거고 쓰는 순서가 상관없다 라는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냐면 배열의 의미가 없는 거네 이런 의미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1, 2를 넣은 거랑 이렇게 넣은 건 서로 부분집합 입장에서는 서로 같은 거지. 1,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인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얘를 가지고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을 만들겠다는 건 일단 여기에 몇 개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이거 안에 내가 3개를 넣겠다는 의미지. 근데 이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 넣을 거 아니야. 맞니? 오케이. 6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 다음에 이 3개를 내가 여기다 집어넣을 거거든. 쓰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넣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넣는 방법 한 가지. 내가 1, 2, 3을 갖고도 여기 1, 2, 3을 넣든지 1, 3, 2를 넣든지 2, 1, 3을 넣든지 2, 3, 1을 넣든지 3, 1, 2를 넣든지 3, 2, 2를 넣든지 이런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 없다. 즉 순서가 상관없다는 얘기는 배열하는 가지수가 한 개라는 의미네. 그러니까 쓰는 순서가 상관없다는 얘기는 배열하는 가지수가 하나니까 배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뽑는 거랑 가지수가 똑같은 거네.
쓰는 순서, 즉 나열하는 순서, 배열하는 순서가 의미 없다는 이야기는 배열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 너 조합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하시면 요거예요. 요거. 오케이? 자, 넘어가 볼까? 10개 프로 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럼 봐봐. 이런 것도 잘 생각해봐. 이제 나영이가 재현이한테 야, 우리 오늘 야구 경기 보러 가자. 롯데랑 넥센이랑 게임한대. 우리 야구 보러 가자. 저기 돔 경기장에. 나영이가 재현이한테 오늘 롯데랑 넥센이랑 한대. 그랬더니 재현이가 싫어. 나 그거 안 봐. 나는 넥센이랑 롯데 하는 거 볼 거야. 막 이런. 말이 돼? 안 되는 거지. 봐봐. 어떤 두 팀이 경기를 한다는 건 그냥 A팀하고 B팀이 경기를 하면 그냥 얘하고 얘네들이 경기를 하는 거지. A하고 B를 경기한다고 얘기하는 거랑 B하고 A하고 경기한다고 하는 건 결국 같은 말인 거잖아. 결국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내가 쟤를 갖고 만들 수 있는 가짓수는 그냥 10개 중에 두 팀을 뽑는 걸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봐봐. 내가 A, B, C, D, E가 있어요. 이 5팀이 있는데 얘네들을 갖고 내가 경기할 수 있는 가짓수를 생각해보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가짓수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지. AB, AC, AD, AE 이렇게 경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BA를 경기하는 건 어차피 얘네랑 겹치는 거니까, 그지? 그 다음 경기하는 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은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은 요렇게. 요만큼의 가짓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내가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야. 그냥 5팀 중에 2팀을 뽑으면 그걸로 그냥 가짓수가 하나 결정되는 거네. 왜? 내가 5개 중에 2개를 뽑았어. 파랑하고 빨강이 경기하는 거랑 빨강하고 파랑이 경기하는 거 같은 거니까 2개 중에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배열할 수 있어, 없어? 배열 못 하잖아. 왜? 배열하면 서로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5개 중에 2팀을 뽑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의미. 자, 그럼 내가 얘를 조금 바꿔볼게.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하는 방법은 10개 중에 2개를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런 거지. 10사람이 모였어. 10사람이 모였어. 그 10사람들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거야? 뭐 할 거라고?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할 거야? 악수 3사람이 하니? 악수도 결국 2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면은 나영이랑 선생님이랑 악수하는 거랑 선생님이랑 나영이랑 악수하는 거 서로 그냥 이 2사람이 악수하는 거니까 결국 그것도 얘랑 같은 거지. 그냥 2개를 뽑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표현이 다를 뿐 경기가 악수가 되는 것 뿐, 그지? 결국 같은 말이니까. 자, 조합이라는 녀석을 잘 생각해 보면 배열하는 의미가 없네. 아예 배열의 개념이 없든지 배열하는 게 의미가 없든지 그러면 조합이라는 얘기야. 그지? 끝났네요. 봐봐.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각자 나머지 회원들과 꼭 한 번씩 악수를 했으면 좋겠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악수는 몇 명이서 한다고? 2명이서 한다고. 근데 그 악수 횟수가 몇 번이었으면 좋겠다고? 45번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럼 N명 중에 악수할 2사람을 뽑는 이 가짓수가 45라는 이야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N 곱하기 N-1 분의 2 곱하기 1 이 45가 되는 거고, 양변에 2를 곱하니까 90이어서 N은 10명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네. 그죠? 자, 넘어가죠. 특정한 조건이 있는 조합의 수 봐봐요. 여학생 5명하고 남학생 4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여학생 대표 2명, 남학생 대표 2명을 뽑았으면 좋겠대. 그냥 뽑기만 하겠다는 거지. 여기 지금 1번 문제 읽을 때 배열의 개념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배열의 개념이 없으니까 얘는 그냥 뽑기만 하는 거고 조합이야. 그럼 다시 여학생 대표 2명하고 남학생 대표 2명을 뽑을 거니까 여학생 대표 2명은 여학생들 중에 남학생 대표 2명은 남학생들 중에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여학생 대표 2명을 뽑는 가지수는 OC가 되는 거고 남학생 대표 2명을 뽑는 건 4명 중에 2명을 뽑는 4C2가 되는 건데 얘네 둘이 덧셈이어야 해? 곱셈이어야 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몇 명을 뽑는 거지? 4명을 뽑는 거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존재하는데 곱의 법칙은 언제? 과정일 때. 합의 법칙은 결과물일 때. 내가 뽑고 싶은 건 4명을 다 뽑고 싶은 건데 여학생 5명 중에 2명을 뽑고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뽑는 건 전체 4명을 뽑기 위한 각각의 과정 대 과정인 거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시는 게 좋다? 곱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남학생을 적어도 1명은 대표로 뽑았으면 좋겠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적어도네요. 자, 적어도를 봤으니까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사건, 그러니까 여집합 이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태연아, 그지? 이런 걸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고, 적어도 1명은 대표로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하고 싶은 거야? 남학생을 적어도 1명은, 반대는 남학생이 1명도 없는 경우의 수를 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면 남학생이 적어도 있을 테니 1명은 9명 중에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빼버리자. 이렇게 문제를 구하겠다는 이야기. 그죠? 3번. 여학생 1명, 남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좋겠대. 봐봐요. 나한테 지금 어떤 걸 걸어둔 거냐면, 야, 여학생 1명하고 남학생 1명은 반드시 좀 뽑아줄래?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제한사항이야. 제한사항. 맞지? 자, 그러면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대. 난 이거를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 응? 여학생 1명하고 남학생 1명을 반드시 뽑으라고? 그러면 일단 여학생 5명 중에 1명을 미리 뽑아놓고 남학생 4명 중에 1명을 미리 뽑아놓고 맞니? 그럼 여학생 중에 1명 미리 뽑고 남학생 중에 미리 1명을 뽑아놨잖아? 그러면 나 몇 명 더 뽑아야 돼? 2명을 더 뽑아야 되는 거지. 2명. 그러면 남은 몇 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지? 남은 몇 명이지? 이제 몇 명 남았지? 7명이잖아? 7명 중에 나 지금 몇 명 더 뽑으면 되지? 7명 중에 2명을 더 뽑으면 되죠. 근데 얘를 계산하면 20 곱하기 21 해서 답이 420까지거든요. 너희 지금 답 확인 좀 해볼래요? 아니죠. 왜 아닐까? 난 이게 궁금해. 왜 틀렸지? 라는 거. 얘는 분명히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내가 여학생을 라지 A, B, C, D라고 해볼게. A, B, C, D, E라고 해보고요. 여학생을 스몰 a, b, c, d라고 해보죠. 됐지? 얘는 뭐 때문에 틀린 거냐면 이것 때문에 틀린 거야. 여기 5명 중에 1명을 뽑을 때 a가 나오고 4명 중에 1명을 뽑을 때 이렇게 스몰 b가 나왔다 쳐보자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남은 7명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라지 b랑 스몰 c가 나왔다 생각해봐 이렇게.
근데 처음에 라지 B가 나오고 여기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C 이렇게 뽑아도 결국 뽑은 건 라지 AB랑 스몰 B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복이 아니야. 중복이지. 즉 이 420가지 안에는 이런 중복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학생 한 명하고 남학생 한 명을 반드시 포함하라 그랬으니까 나 여학생 중에 한 명 먼저 뽑아놓고 남학생 4명 중에 먼저 한 명을 뽑아놓고 싶은데 그렇게 뽑으면 중복이 생긴다는 거 우리가 지금 눈치를 챈 거야. 그럼 얘를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 여학생 한 명과 남학생 한 명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명을 반드시 이거를 적어도 한 명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한 명은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한 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 남학생을 적어도 한 명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주시면 돼요. 여학생을 적어도 한 명은 뽑으라 그랬으니까 남학생을 4명 뽑은 전체 경우의 수를 빼버리고 그리고 여학생 중에 몽땅 4명이 나오는 케이스도 빼버리는 거지. 그러면 남학생만 다 뽑은 케이스하고 여학생만 다 뽑은 케이스를 빼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4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만 있는 거 다 빼. 여학생만 있는 거 다 빼. 그럼 남아있는 거에는 남녀가 섞여 있겠지. 그럼 남녀가 섞여 있다는 얘기는 남학생하고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 4명 다 뽑은 거 빼고 여학생 4명 다 뽑은 걸 빼시면 되죠. 그러니까 9명 중에 4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남학생 4명 중에 4명이 다 뽑힌 경우하고 여학생 5명 중에 4명이 뽑힌 경우를 빼버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여학생 한 명하고 남학생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럼 여학생 미리 한 명 뽑아놓고 남학생 미리 한 명 뽑아놓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알겠지? 자, 오늘 진도 나가야 되는 게 유형 5번까지만 선생님이 해놨네요. 자, 봐봐.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수래. 봐봐. 수지하고 민호를 포함해서 몇 명? 7명의 학생 중에서 몇 명을 뽑을 건데? 3명을 뽑을 건데 수지하고 민호를 모두 포함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 뭐라고? 수지하고 민호를 모두 포함했으면 좋겠대. 그 말은 수지하고 민호는 무조건 뽑아놔야 되는 거네. 맞지? 그러니까 나는 다 3명을 뽑을 건데 수지하고 민호는 먼저 무조건 뽑아오래.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이제 나영이한테 나영아 애들 가서 애들 5명만 좀 데리고 올래? 근데 누구하고 누구는 좀 반드시 데리고 와 라고 얘기하면 나영이가 어떻게 하냐면 걔네 둘을 먼저 가서 찾아야 돼. 걔 찾아서 야 수지하고 민호야 너희 선생님이 오래. 걔네 둘을 먼저 선생님 보내고 총 3명을 그때 나영이 5명이지. 나영이 5명을 뽑아야 되니까 남은 아이들 중에 몇 명을? 3명을 뽑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아야 되는데 수지하고 민호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수지하고 민호는 미리 뽑아놓고 남은 몇 명 중에 5명 중에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오케이, 한 명만 더 뽑으면 돼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수지하고 민호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총 7명 학생 중에 5명을 뽑았는데 수지하고 민호는 쟤는 아니야. 남은 몇 명 중에 남은 5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되겠죠. 됐지? 수지하고 민호 중에 2명 중에 몇 명? 1명만 포함했으면 좋겠대. 그러면 일단 2명 중에 1명을 뽑아. 이렇게 2명 중에 뭐 수지를 뽑을 수도 있고 민호를 뽑을 수도 있지만
수지를 뽑는 경우하고 민호를 뽑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러니까 두 명 중에 한 명을 미리 뽑아 이렇게. 그냥 내가 이 두 개 중에 수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민호는 못 뽑는 거잖아. 난 지금 몇 명 뽑은 상태야? 한 명 뽑은 상태야.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 두 명 더 뽑아야 돼. 남은 몇 명 중에? 5명 중에. 그래, 5명 중에. 5명 중에 2명을 더 뽑으셔야 되는 거죠. 이러면 총 7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지. 자, 보죠. 분류를 통한 조합의 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자, 1부터 10까지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뽑을 때 뽑기만 하겠대요. 뽑기만. 뽑힌 세 수의 합이 뭐가 됐으면 좋겠대? 홀수가 됐으면 좋겠대. 몇 개의 숫자의 합이 홀수. 요거. 저건 지금 저기서 이제 3개지만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지? 몇 개의 숫자를 더해서 합이 홀수가 된다는 건 홀수계 있다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이 세 수가 모두 다 홀수던지, 세 수 중에 2개는 짝수고 하나만 홀수던지. 만약에 다섯 개였다면, 이 5개를 더해서 홀수였다면 이 5개가 모조리 홀수던지, 이거 중에 3개는 홀수, 2개는 짝수던지. 그러면 짝수도 하면 짝수, 홀수 2개도 하면 짝수, 예를 들니까 홀수. 혹은 4개의 짝수에다가 하나가 홀수던지. 즉, 내가 몇 개의 숫자를 더해서 홀수가, 그 합이 홀수가 되려면 그 숫자들 중에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 홀수가 홀수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3개를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 세 수를 A, B, C라고 한다면 짝수 빵개에 홀수 3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짝수 2개에 홀수 1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너는 1부터 10까지 짝수 5개, 홀수 5개. 그러니까 그냥 홀수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끝? 맞지? 짝수 2개고 홀수 1개가 되려면 짝수 5개 중에 2개 뽑고 홀수 5개 중에 1개를 뽑아서 각각의 과정들이니까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10개, 얘가 50개 해서 총 60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조합을 배우고 나면 앞에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우긴 했지만 우리가 원래 조합을 선생님이 보통 먼저 가르치긴 하는데 올해는 그냥 쭉 갔어. 그래서 원래는 조합을 배우고 나열하는 걸 배우면 사실 순열의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지. 왜냐면 뽑는 행동하고 나열하는 행동으로 구분을 지어야 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문제를 풀던지 간에 나중에 확률과 통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동은 세분화되어 있어야 돼. 뽑는 행동 따로, 나열하는 행동 따로.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럼 어떤 제한 사항이 걸려 있으면 그 제한 사항에 따라서 분류하고 따로따로 계산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뽑는 행동과 나열하는 행동을 구분 짓고 뽑는 건 조합으로, 나열하는 건 계승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적절히 곱해주시면 순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건 5번까지였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완료하는 걸로 하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